안녕하십니까, 련입니다. 이제 장마가 곧 끝날 것 같은데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는 거죠. 낮에만 덥느냐만 볼 게 아니죠. 밤에 열대야가 나면 그게 힘든 겁니다. 잘 때까지도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꿉꿉하게 만들죠. 언제 너무 단아올 거라면 굳이 뭐 그렇게까지 얘를 뭐 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싶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너무 잘못된 것들이 나와서 마치 그게 당연한 양. 일부는 맞을 수 있어요. 물론 일부는 그 의미상 맞을 수가 있는데, 내용적으로 그렇게 잘 모르고 하게 되면은 역효과, 오히려 전기를 더 절약하는 게 아니라 많이 쓰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은 전기 절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거 아끼려고 뭐 그거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실 분 보지 마시고 전기 절약 자린고비 조금이라도 저렇게 해서 애기야 잘죠 하실 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봅시다. 예전에는 이제 정속형 뭐 정격 방식, 정속형 방식 에어컨이다라고 해서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아무튼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인버터형 에어컨이 나오기 시작했죠. 정속형은 룸온도보다 설정 온도가 낮으면 그냥 바로 실외기가 100% 속력으로 돌아갑니다. 속력 제어란 게 없어요. 실외기가 막 돌아요. 그래서 뭐 정속형이다, 속도 일정하게 도니까 계속 정격 방식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인버터형 에어컨이 나온 시점에서 보면 그거 방식은 100%로 그냥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비유상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소비 전력 차이는 약간씩 있겠지만, 그래서 인버터 그 방식, 운전 방식 에어컨은 에어컨에 보면 컴프레셔와 이 팬이 돌아서 열교환도 하고 냉매도 순환시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속력을 제어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전기를 많이 먹는 애니까. 1차적인 에어컨에 들어가야 되는 전기는 실외기 쪽입니다. 그래서 실외기 코드를 꼽는 부분은 우리 전기 분전함 차단기함에 에어컨 차단기와 같이 돼 있는, 연계돼 있는 곳에 꽂아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꽂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콘센트는 잘못 꽂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기 안전을 위해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게 전기를 많이 먹는 애다 보니까 그 속도를 제어를 하자. 그럼 컴프레셔 돌아가는 속도 그냥 일반 모터가 아니에요. 걔는 컴프레셔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운전 방식이 좀 틀린데 전기 많이 먹어요. 일반 모터 같지가 않고 많이 먹는 겁니다. 그 팬도 돌아서 이제 열교환을 해줘야 되니까 걔의 속도 제어를 하자. 어떻게? 온도 차이에 따라서 비례 제어를 하자라는 거죠. 비례 제어를 보통은 세 가지 정도로 하는 거죠. 약중강 속력으로 제어를 하겠다.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그쪽 부서로 연결해서 물어보면 될 일입니다. 일단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될 에어컨은 인버터형 운전 방식의 에어컨이다. 에어컨을 팔아먹자니 우리가 차를 팔아먹자도 그렇고, 예전에 구닥다리 옵션에 마력에 뭐 주행감이라든지 이게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에어컨도 그러니까 팔아먹으려면 뭔가 생각을 해본 거죠. 전기 잘하고 가자. 에어컨 때문에 전기 날리는데 전기 잘하고 가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인버터형 에어컨 방식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인버터형 방식 에어컨은 뭐 인버터형 방식 에어컨 주세요 하면 되겠죠. 기존에 설치한 사람들이 우리 집게 정속형 전격이야 아니면 인버터형 에어컨이야 그게 잘 모르겠다. 에어컨 실내기 쪽에도 라벨이 있어요. 실외기와 라벨이 약간은 다른데, 실외기에서는 실외기가 소모하는 소비 전력량이 있고, 실내기 쪽에서는 보통 실내기만의 소비 전력량, 선풍기 소비 전력량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실외기와 플러스된 실내기에서 소비하는 게 플러스된 걸로 보통 나와요. 자, 최소 또는 뭐 약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최소, 중간, 최대, 뭐 전격, 강, 뭐 이런 식으로 세 분류로 나눠져서 소비 전력 그 라벨이 그런 식으로 분리돼서 나온다.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좀 바꿀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드립니다. 에어컨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가장 첫 번째는 닥치고 적정한 실내 온도 설정입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로 선행돼야 될 문제예요. 에어컨을 막 쉽게 바꾸고 이게 뭐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당장 바꿀 수도 없어요. 지금
해도 그게 막 AS도 막 굉장히 시간이 걸려서 오고 그러죠. 뭐 어떤 거를 사용을 하든 적정한 실내 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가정은 27도 절약에 해당하는 실내 온도 얘기하는 거예요. 27도에서 28도 정도가 절약을 위한 설정 온도가 아니냐. 에어컨이 인지하는 그 온도 센서가 불량이어서 좀 온도 차이를 많이 내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은 교체를 하셔야 돼요. AS를 받아서. 그러니까 본인 집에 온습도계를 하나 정도 놓으실 필요도 있어요. 실내야 할 만한 걸로. 사무실의 적정한 온도는 제가 볼 때는 26도에서 27도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형광등, 불빛도 많고 LED등도 있겠지만 다 열을 발산하죠. 복사열이 있죠. 그리고 막 컴퓨터 바로 앞에 있고 집에서 막 이거 반스만 입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뭐 가볍게 입는다 해도 활동을 하고 일을 하는 곳이니까 체온도 약간 상승해 있을 수 있겠다. 활동이 있는 거라고 보니까 추위를 좀 타는 사람이라면 그거보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추위를 좀 안 타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고요. 30도, 31도 이렇게 논다? 그런 의미가 별로 없죠. 한 선풍기 트세요. 선풍기 트세요. 밖에 온도가 별로 안 더워요. 그러니까 날씨 예보 볼 때 온도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밤에도 그렇지만 습도도 있을 테고 별로 습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런다. 선풍기 트시기 바랍니다. 인버터형 운전 방식이라면 그래 거기서 소비 전력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나온 거예요. 약으로 돌기 때문에 최소 모드로 돌면 결국은 소비 전력량도 작습니다. 중은 좀 더 높고 강 성격은 이제 높겠죠. 그보다도. 근데 우리가 이 제품을 살 때 포인트가 뭐냐, 절약을 주로 해서 운전하려는 사람한테의 포인트는 최소 값의 소비 전력량입니다. 실외기 컴프 팬 운전이 최소로 돌 때의 그럼 소비 전력량이 얼마큼이냐를 보고 사셔야 된다. 수치가 더 적은 것도 있고 그게 약간 높은 것도 있고 그래요. 조금 작은 게 나아요. 물론 막 이렇게 쫙쫙쫙 계산해서 막 냉방 능력 어쩌고저쩌고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따지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평형 거를 갖다 놓고 할 거 설치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설치하지 마시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 인버터형 그 운전 방식 에어컨은 최소의 그 운전 모드로 장기간 운전하게 돼 있습니다. 정속형 방식은, 정격 방식은 온도 달성이 되면 바로 꺼져버려요. 바로 꺼져버려 그냥. 바로 꺼져버리는 반면에 얘는 안 꺼져요. 온도가 달성이 됐는데 안 꺼져요. 계속 돌아가요. 최소 모드로 실외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가서 이렇게 기대고 보면 온도는 달성되는데 왜 안 꺼지지? 돌고 있습니다. 실제 룸 온도가 달성이 됐는데 실제 그 뭐 온도계라는 얘기. 근데 제 스탠드 에어컨에서는 1도가 높게 있다거나 내가 설정한 온도보다 그래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걔가. 그런 게 좀 있어요. 얼마큼 돌아가느냐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모든 제품마다 뭐 다 본 건 아니니까 모르지 뭐. 근데 굉장히 긴 시간이 돌더라. 완전히 초과 달성. 아니 27도 설정했는데 27도가 되면 꺼져야지.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안 꺼진다고요. 안 꺼지고 있다고. 27도는 되는데 28도로 나오고 있다고. 또 거기 센서 판에 걔가 입고 있는 거 계속 그 상태로 최소도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27도 설정했는데 룸 온도가 25도 된다거나 막 이렇게 그러면 그 센서에서 그러니까 잡는 게 그러면은 이제 한참 돌다가 꺼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제 더운 바람이 느껴져요. 왜? 방 공기만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니까 실내기가 그 습하고 더운 바람이라는 게 이제 느껴지죠. 그럼 그때는 꺼진 걸 거예요. 나가서 이제 귀대고 실외기 가까운 곳에 가서 들으면 이제 안 들리죠.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절약할 사람은 실외기에 최소 동작 소비 전력량 와트
소비 전력량 와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소비 전력량 와트 표기는 시간당이에요. 시간당. 1시간을 그렇게 돌렸을 때 그 와트를 소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다 연계돼서 가는 거죠. 이렇게 컨버터형 에어컨은 절전 모드로 돌리세요. 온도 차가 많이 나게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서 잡히고 있는 온도가 31도예요. 근데 26도 났어요. 온도 차가 많이 나죠. 설정 온도와 실전 온도가. 그러면 실외기는 강 모드로 돌 겁니다. 강 모드로 돌면 소비 전력량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지금 정속형보다 전격 방식보다 더 많이 소비되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아니 밖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편의상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온도 조정을 해라. 아니면 절전 모드라는 그 리모컨에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조금씩 이름을 다르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제품마다 어쨌든 뭐 절전 하려고 할 때 얘네들이 어떻게 설계를 했겠냐, 온도 차이가 적게 되게 얘가 차츰 온도 조정을 하면서 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잘 못 믿겠고 그러면 에어컨을 일단 송풍으로 키는 거죠. 실내 온도를 인지를 하려면 송풍 모드로 잠깐 켜놓으면 그게 온도가 바로 인지가 되죠. 31도로 나왔어요. 그럼 29도나 30도만 놓는 거예요. 아마 중모드로도 안 들어요. 양모드로 돈다고, 최소 모드로 실외기가. 그래도 찬바람 나오죠. 아니 24도 논다고 24도 차가운 바람 뭐 그거 바로 룸 온도가 24도로 떨어지지도 않고 좋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찬바람 맞는 게 밖에 온도랑 5도 차 이상 나는 게 좋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걸 떠나서 그거보다 일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라. 한 29도, 30도 나는데 그럼 좀 있으면 얘가 달성이 되겠지. 이제 떨어진다고. 그럼 다시 28도, 27도 이렇게 놓으라고. 온도 차이 1, 2도 정도로만 해가지고 놓으면 곧 이제 27도로 이제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27도, 28도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실외기는 계속 최소 모드로 도는 거예요. 이게 전기를 많이 먹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돌리면 많이 안 먹게 돌릴 수가 있다. 또 보도 막 떠들어대는데 정속형 전격 방식, 예전에 에어컨 방식은 쫙 가동을 온도를 많이 낮춰서 계속 가동해서 온도를 팡 많이 낮춰놓고 룸 온도를 그다음에 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어컨 꺼라.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이 높아지면 또 이제 켜서 그렇게 막 또 이제 많이 낮춰놓고 온도 설정을 많이 낮춰서 한참 틀다가 룸이 이제 많이 온도가 식는 것 같고 내려가면 또 꺼라. 이게 껐다 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밤에 자다가 말고 그럴 거야? 낮에도 사람이 지쳐서 힘들었을 때 다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문제잖아요. 아니 아무리 절약을 해도 사람이 죽고 쓰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그 방법이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굳이 그런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 방법을 쓰지 마라. 그게 절약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정속형은 절약 온도로만 트세요. 온도 팍 낮춰갖고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절약 온도로 트시라고. 가정에서 27도, 28도 더 자린고비 하실 분 29도 트시라고. 계속 트세요. 끄지 말고 트세요. 뭐가 달라? 안 좋네? 아니라고. 정속형 아까 뭐라고 했어? 온도 달성되면 바로 꺼진다니까. 실외기가 뭐가 전기 많이 먹는 거다? 실외기가 많이 먹는 거다. 어차피 팬 유지를 하기 위해서 선풍기를 돌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 말은 선풍기를 맞바람 해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에어컨만 볼 때에는 선풍기를 가동하는 의미로라도 대류를 계속 시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굳이 대류를 딱 꺼가지고 대류를 멈춰버리면 그 온도가 빨리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습도도 바람이 안 나오니까 습도도 더 높아지기도 쉽고요. 그래서 이
불쾌지수를 느끼는 게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락에 막 그냥 계속 그냥 시래기를 100% 정속행이니까 돌려가지고 낮춰놨는데 좀 있으면 또 금방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얘 안 되겠다 하고 또 야 그건 좀 정리는 전개대로 겁나게 먹어들어. 그러니까 얘를 적정한 온도로만 딱 놓고 틀면 얘가 온도가 좀 있으면 쉽게 달성이 된다고. 그러면 짧은 시간에 걔가 꺼지고 이제 뭐요? 선풍기만 돈다고요. 실내기만 돈다고요. 스탠드 에어컨이든 벽걸이든 실내기만 돌고 있다고. 실내기는 멈춰 있고. 그러면 그 대류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룸 온도가 빨리빨리 내려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거기서 떠드는 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닌 얘기가 여기서 이제 기동전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 기동전력. 자전거를 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초기에 멈췄다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페달에 힘을 주어서 돌려야 되겠죠, 발로. 근데 이제 이게 초기부터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뭐 초기보다 그렇게 페달에 힘을 그렇게 많이 안 줘서 돌려도 가잖아요. 그다음에 초기에 이렇게 그 멈춰 있는 거를 가동시킬 때는 무게가 많은 걸수록 무거운 거일수록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거예요. 가고 있을 때는 그 힘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흘러가는데 자동차도 그래서 멈췄다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는 급출발을 하면 할수록 기름을 그때 많이 먹는 거예요. 시내 뭐 가다서다 할 거 아니에요. 신호등 때문에 붕붕 하고 가버리면 그 좀 뭐 빨리 나간다고 기름 엄청 먹는 때라고요. 그때가 전기차도 요즘에 나오죠. 전기도 그때가 많이 먹을 테고 초기 스타트에서 멈춰있는 게 컴프레셔 팬을 갑자기 팍 돌려야 되니까 초기 기동전력 들어간다. 전류값도 그때 소모. 실기를 계속 돌렸다 껐다 이걸 자주 하게 만드는 게 좋지는 않겠다. 기동전력이라는 게 추가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쫙 온도 낮춰놓고 틀지 마라라는 말도 일리는 있는 말이긴 하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적정한 그냥 실내 온도를 놓으면 실외기는 그렇게 긴 시간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고 선풍기 실내기에 선풍기만 돌려주면 선풍기 맞은편에 하나 더 놓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 온도를 오히려 일정 유지해 가지고 가는 게 그렇게 해서 트는 게 더 절약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자, 요즘에 이제 인버터형 에어컨 방식은 길게 계속 틀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말이죠. 맞을 수도 있는 말인데 잘못된 말일 수도 있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죠. 거의 최소 모드로 굉장히 긴 시간 돌아간다. 온도가 뭐 굉장한 초과 달성이 일어나지는 않고 되게 웃기죠. 계속 소비 전력을 쓰고 있잖아요. 안 쓰는 게 아니라 실외기가 최소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길게 틀어놓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틀어도 되죠. 그러나 뭐 24시간 내내 그렇게 하면 내내 그렇게 진짜 안 꺼지고 돌 수도 있는 거예요. 무더운 날에. 완전 초과 달성이라는 게 되기는 힘들죠. 밖에 온도가 많이 낮아져 있는데 돌리는 상황 아니면 초과 달성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밖은 굉장히 더운 상태인데. 이게 재밌는 일이에요, 그게. 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이유가 이 기동전력이라는 애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생각을 해보면. 자꾸 꺼졌다 켜졌다 정속형 마냥 그렇게 온도 달성됐다 바로 꺼지고 조금 이제 온도 올라갔다 바로 켜지고 이렇게 꼈다 갔다 이걸 자주 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대신에 최소 모드로 지속적으로 가자. 온도가 초과 달성이 많이 되지 않고는. 그러니까 초과 달성될 일도 그만큼 잘 없다. 계속 최소 모드로 실외기가 계속 돌아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겠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돌리시라는 얘기예요. 얘는 온도 달성되니까 실외기가 안 돌아갈 거야. 그래, 실내기만 돌면 선풍기 전력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그다지 먹진 않겠지 하고 계속 돌면 안 된다고요. 계속 실외기가 돌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는 그거예요. 무더운 그 타임에는 돌려야 되겠죠. 그렇게라도 최소로라도 계속 돌려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차라리 꺼라. 계속 지속 돌지 말고 꺼고 그냥 선풍기로 돌려라. 물론 이제 에어컨을 갖다가 이제 송풍 모드로 해서 선풍기식으로 돌려도 되긴 됩니다. 좀 더 들어가서 보면 만약에 보면 좀 저런 게 있어요. 에어컨에 이제 실내기 쪽에서 이제 증발기에서 찬 그 기운을 머금고 이제 찬바람이 나오는데 꺼지고 송풍 모드로 이제 돌아가는 경우에는 거기 증발기에 남아 있는 습기가 이렇게
그 습기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거는 약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예 꺼버리고 선풍기로 돌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본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냉방 평형에 맞는 에어컨을 써야 되겠죠. 냉방 평형에 맞지 않는 그 공간 대비 작은 에어컨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스탠드 에어컨을 좀 해야 되는데 막 그 조그만 그 벽걸이형을 달아놓고 있다. 이런 거를 하면은 안 됩니다. 얘가 이제 일하는데 지치는 거예요. 걔를 그 공간을 충분히 냉방할 만큼의 그 힘이 안 되는 애를 갖다가 해버리면 계속 얘는 그 시력이 강모드로 그냥 힘에 겨워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무리 최소 모드로 돌아가게 이렇게 해놨다고 해도 이 온도를 못 떨어뜨리다 보면 다시 룸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설정 온도와 룸 온도에 다시 갭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인버터형 방식이라고 해도 중간 모드든 강 모드로 다시 또 돌아갈 수가 있어요, 실외기가.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좋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실외기가 그렇게 동작을 강 모드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좋지도 않고요. 이제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은 수명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기 절약에도 좋지도 않고, 본인이 또 쾌적한 습도든 온도든 그 제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좋지는 않아요. 이제 열대야가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피곤해집니다. 꿉꿉하고 눅눅하고. 근데 취침 모드라는 게 있어요. 뭐 열대야 모드, 뭐 이렇게 자연바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취침 모드라고 돼 있는 게 보면은 우리가 막 활동하고 있을 때와 편하게 누워서 자려고 할 때, 자고 있을 때, 이때가 체온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은 취침하게 되면서는 사람 체온이 약간 다운돼 있다고 합니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낮아져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취침 모드는 온도가 어느 정도 운전하다가 1도 높아지게 자동 설정이 돼서 그 세팅 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큼 지나서는 다시 또 1도가 또 올라가서 세팅이 되면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2도 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맞춰놨던, 잠자기 전에 평상시에 맞춰놨던 온도보다 2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취침 이제 하실 분들은 그걸 감안해서 이제 설정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 1도 정도만 올라가게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도는 갭이 좀 큰 건데, 어쨌든 취침 모드는 자다가 이제 좀 추운 것 같아 해가지고 이렇게 온도를 바꾸고 이러는 거는 비효율적이죠. 자다가 잠을 깨야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이 주무시면서 자연스럽게 낮아진 체온에 맞게 이제 냉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타이머 기능도 있고 그렇긴 하죠. 예. 몇 시간을 돌리다 끌 거냐라는 것까지도 할 수 있죠. 새벽 되면서는 조금 선선해지는 날, 열대야 때는 그런 것도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그 전에 여름, 그 초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할 수가 있죠. 완전 본격적인 열대가 오기 전에는 이만큼 돌리다가 자동으로 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머 기능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필요도 있어요. 안 그러고 밤새 그걸 돌리면 절약하는 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추워 하고 일어나서 제습 모드로 하면 뭐가 절약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가정집 극한의 무슨 뭐 결로라든지 막 굉장히 습한 지하 어디 누수돼서 막 습하다거나 뭐 옥탑 이런데 그렇게 심하게 그런 극한의 가정집이 아니고는 제습 기능을 막 활성화해서 그렇게 써가면서 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다. 냉방, 일반적인 우리가 에어컨으로 냉방을 하더라도 결로수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온도를 낮추면서 상태 습도를 낮춰주죠. 그 습도를 먹은 바람을 에어컨이 끌어가잖아요. 그랬다가 증발기에서 차가운 냉기를 머금고 다시 내뿜는 거잖아요. 그때 결로가 나오는 거죠. 그게 드레인 호스 라인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 제습 기능은 기본적으로 같이 되는 거예요. 냉방과 제습 기능은 같이 되는 거예요. 추울수록 습도는 낮아지게 돼 있죠. 겨울이 습도가 낮듯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습 모드는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심한, 가정집은 굉장히 심한 그런 극한의 그런 결로라든지 습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곳이 아니면
그냥 냉방 모드로 그냥 하면 습도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잡히겠다. 그래서 제습기를 꼭 써야 되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습기라고 아예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습기는 더운 바람이 납니다. 오히려 뜨거운 바람이라기보다는 약간 더운 바람이에요. 그 더운 바람이 이 습한 공기를 말리는 거예요. 드라이하는 거예요. 헤어 드라이어처럼 일종의 그런 거예요. 컴프레셔는 똑같이 돌아가는데 제습기 틀어놓을 사람은 없죠. 더워서 어떻게 해요? 에어컨과 제습기를 동시에 튼다? 아니죠. 더블이죠, 더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근데 이제 제습기와 에어컨의 제습 모드는, 에어컨은 그래도 냉방 그 실내 온도, 그 온도에 대한 기준으로 많이 맞춰줘서 동작을 합니다. 결국은 찬바람이 나와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제습기는 자 습도의 기준이 되어서 동작을 해요. 생각해 볼 거는 상가에서는 제습 기능으로 제습 모드로 돌리는 게 절약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온도를 너무 낮춰놓고 냉방을 하던 분들이 그래요. 냉방을 온도를 낮춰서 이렇게 하던 분들은 그 온도 달성이 쉽지 않아요. 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출입문 왔다 갔다 이렇게 열고 닫고 하면서 뭐 환기 때문에라도 중간에 열든 온도 달성이 자꾸 안 되고, 복사열도 유리다 보니까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룸 온도가 높아요. 가정집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 그냥 일반 냉방 방식 온도 제어 방식으로 해놓으면은 달성이 안 되니까 걔가 계속 강압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인버터형 에어컨이래 더더욱. 그러다 보니까 습도에다 맞춘 사람은, 물론 습도 너무 많이 낮춰서 한 사람은 그것도 전기세가 많이 나왔겠지. 그러나 적정 습도로만 놨다 이러면 그 습도 달성으로 돼가서 이 온도 제어에 이게 많이 치우치지 않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절약이 됐다. 실제 전기요금이 덜 나왔네 이럴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절약 온도로 돌리시는 분들은 크게 그게 의미는 없겠다. 제가 아까도 이제 상가는 복사열을 아무래도 유리로 돼 있어서 햇볕이라는 복사열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와 연계되는 같은 얘기죠. 그래서 집에서도 복사열을 덜 받게 우리가 케어할 필요가 있다. 커튼이든 뭐 이렇게 대나무 발이든 뭐 이렇게 버티컬 그런 타입이든 햇빛을 가려줄 수가 있어요, 한낮에. 그러면 이제 냉방을 하더라도 이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복사열을 좀 줄여놨기 때문에 빨리 이 온도 달성도 되고 유지도 좀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속형 에어컨 방식을 조금 더 자주 꺼지고 돌아가고 이렇게 지속해 놓는 사람이, 그런 때는 이런 지금 복사열 케어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 실외기 상황에서도 이런 복사열 제어를 하면 좋겠죠. 한참 무더운 때 얘가 이제 열교환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날이 무더우면 열교환으로 얘가 막 뿜어내고 뭐 팬 돌려서 더운 바람 뿜어내고 해도 밖에 너무 덥단 말이야. 이미 밖에 공기도. 참 열교환의 효율성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무덥다가 비가 오면 또 냉방이 시원하게 또 잘 되는 경우, 그게 실외기를 식혀주기 때문에 그래요. 실외기는 기본적으로 비를 막게꾼이 돼 있죠. 밖에다 내려놔서 실외기라고 돼 있으니까. 실외기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가지로 담아서 하든 호스로 뭐 할 수 있는 해도 되고요. 실외기 뒷면 좀 약간 측면 쪽 요쪽에 이렇게 꼬불탕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배관 이제 응축기죠. 응축하고 이제 열교환하는 이제 팬이 이제 뒤에 달려서 있는데, 그쪽에 이제 차가운 물을 좀 뿌려줄 필요가 있어요. 차갑지 않아도 그냥 일반 물이어도 밖에 지금 거기는 열받아 있단 말이야. 걔는 많이 또 밖에 에어도 공기도 덥고 하니까 거기다 물을 뿌려줘라. 이때 주의할 거는, 우리 그 실외기 쪽에 이제 전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쪽에 이렇게 그릴창처럼 약간 비가 내려도 이렇게 역으로 들이칠 수 없게 이렇게 그릴창이 있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뿌릴 때는 역방향으로 물을 뿌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뿌리지는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뿌릴 수 있도록 뿌리세요. 아래에서 위로 뿌리면 잘못하다 그쪽 단자 전기
연결 부위 쪽으로 그 잘못해서 들어가면 누전이 돼서 완전히 뭐 한동안 다운이 돼서 못 쓰니까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뿌려줍니다. 잘. 이 실외기가 위치한 곳이 그늘 있는 곳에 이렇게 위치한 그런 곳도 찾기가 참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곳들은 열교환이 좀 더 잘 됩니다. 실외기 덜 열받고 햇빛에 복사열을 덜 받고 뒤에 산이 있어서 또 걔가 뭐 좀 이렇게 바람도 선들선들 좀 불만한 곳 그늘져가면서 그런데 실외기가 있는 그런 산 밑에 집들은 굉장히 효율이 잘 나올 겁니다. 실외기가 일정 돌더라도 냉기가 그냥 슉슉슉 잘 나와서 집도 뭐 그만큼 복사열도 적고 온도 유지력이 좋죠.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력. 그렇다고 우리가 그 그늘막을 인위적으로 유도를 하는 게 쉽냐? 그게 안전하게 잘 그늘막을 유도를 실외기 쪽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란 얘기예요. 이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 뿌리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고 그늘막을 잘못 어설프게 뭐 이렇게 했다가 바람 부는 날 태풍도 올 수 있죠. 여름에 이제 지나올 바람 부는 날 걔가 실외기 뒤에 응축기 쪽에 딱 붙어버릴 수가 있어요. 걔가 왜 실외기는 항상 팬이 돌면서 이제 식혀주면서 그런 동작을 할 때 이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바람을 끌어들여서 밖으로 이제 내뿜어서 응축기 쪽에 이제 열교환을 하는데 걔가 딸려 들어간다고요. 그럼 거기에 딱 붙어버리면 뒷면에 고장나요. 공기 회전을 막으면 안 돼요. 걔는 열교환을 해야 되는 애기 때문에 막지 않는 그늘막을 가능하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앞도 막으면 안 돼요. 앞도 바람이 앞으로 이제 더운 바람이 토출되잖아요. 자, 그거와 연계돼서 에어컨 설치할 때 설치 기사님들이 이제 개념을 가져야 되는 얘기겠죠. 우리가 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고 다니나? 실외기 뒷면 벽하고 딱 붙어 있는 그렇게 설치한 집들도 꽤 보입니다. 완전히 무개념 에어컨 효율도 잘 안 나오고 효율 잘 안 나오다 보면 맨날 돌아야 돼. 걔가 온도 달성이 안 되니. 그럼 뭐예요? 그의 내구성도 떨어지고 이제 고장도 쉽게 날 수 있다. 지금 하는 거 자린고비 전기 절약이 되겠습니까? 온도는 안 떨어지면서 실외기는 계속 돌아요. 컴프는 또 전기는 전기대로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열교환을 잘 되게 만들어 놔야지. 그 벽에다 딱 붙여 놓으면은 뒤에 응축기에 열교환이 안 된다고요. 공간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냉장고도 거기에 컴프레셔가 들어가 있어요. 냉장고도 뭐 냉매 그걸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떨어뜨려 놓으라고 하죠. 뒤에 벽면에서 열교환이 약간 되고 있어야 돼. 그쪽이 딱 붙여 놓는 게 아니에요. 에어컨은 더더욱 이 냉장고보다 더더욱 그게 필요해요. 팬이 직접 돌면서 막 식히고 그러는데 무슨 이 뒤에 바람을 어떻게 끌어다 하면서 그 뒤에 응축기를 어떻게 해. 그 뜨거워진 응축기 바람 통과를 못 하는데 들어갈 공간이 없게 딱 벽에다 붙여 해놨는데 안 된다고요. 그거 재설치 받으세요. 떨어뜨려서 설치되도록 이 뭐 실외기 앵글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힘든 공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벽에다 딱 붙여놓는 거야. 그냥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공간 확보가 좀 돼 있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제 에어컨 실내기에서 볼 때는 실내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단은 룸에 그 더운 공기를 증발기 쪽 차갑게 냉매가 거기 머물고 있는데 증발기 쪽으로 일단 바람 끌어들이는 거예요. 계속 바람만 내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에어컨 실내기는 바람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계속 그게 바람만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룸에 에어를 끌어들인다고요. 이 끌어들이는 쪽에 필터가 있어요. 일단 한번 걸러서 토출돼서 나오게 해서 공조기 큰 건물이라든지 공조기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토출되는 그 전 단계에서 이제 에어 필터가 다 있는 거예요. 일단 실내기 쪽으로 룸 에어를 끌어당겨서 그 차가운 냉기를 머금고 나오는 거예요. 토출돼서. 그러니까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얘도 실외기에 뒷면에 공간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열교환이 되도록 에어컨
그 양옆 그런 측면 쪽에 뒷면도 그렇고요. 공간 확보를 해놔야 돼요. 에어컨 이제 보통 이렇게 대각선 모서리 쪽에 많이 하는데 너무 뒤에 딱 붙이지도 말고 이게 에어컨 옆에 무슨 커튼이나 뭐 거기도 물건 옆에다 나가서 가리지 말라고요 자꾸. 에어 회전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걔 가리고 있으면. 거기다 길쭉한 뭐 놓으면 안 되고 거기를 양옆 뒤 다 공간 확보를 해 놓도록 합니다. 반대해서 이제 맞바람을 쳐주면 선풍기로 맞바람을 쳐주면 이 에어 그 회전이 더 잘 되겠죠. 조금 더 빨리 냉방이 좀 더 온도 떨어진 게 더 빨리 되고 유지도 좀 더 될 수 있겠다. 이게 바람을 좀 일으키는 것들이 약간은 또 이제 그 부분에 일부 습도 제어도 되고요. 원활한 공기 회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필터 안에 필터에 먼지도 있다면 제거를 해야 되겠죠. 물세척을 살짝 해가지고 잘 드라이 한 다음에 끼우세요. 걔가 너무 먼지가 많다면 역시나 그 에어가 회전하는 그 부분을 일부 막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조금 이게 회전이 원활하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거는 뭐 이렇게 룸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런 공간 환경이 아니면 이렇게 자주 할 건 아니지만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그냥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가정집이 아니고 또 이렇게 그런 공간에서 보면은 잘 청소를 안 하고 계속 돌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는데 그런 데는 이제 필히 해줘야 좋겠죠. 건강상에도 그렇고요. 에어컨이 그래서 이 자동 건조 모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증발기 쪽에 이제 그 차가운 냉매가 먹었다가 갑자기 그냥 막 그 실외기 돌려서 그 냉매가 먹게 그렇게 해놨다 갑자기 꺼버리면 거기에 이제 결로서처럼 이제 찌익 하고 물이 흘러내리고 습해 있단 말이에요. 그 핀 쪽이 증발기 냉각 핀 쪽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뭐 곰팡이라든지 그런 게 잘 끼겠죠. 습한데 세균이 잘 살죠. 그래서 그냥 송풍 모드로 좀 돌려주게 자동 건조 기능이 있는 거죠. 일정 시간을. 그러면 그 냉각 핀 측에 완전히 결로수가 말라버리겠죠. 증발기 동관도 있지만 냉각 핀도 있겠죠 거기. 그래서 머금고 있는 게 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 조금 룸에 다시 그 습도가 좀 증가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에어컨의 한계이기 때문에 뭐 에어컨을 뭐 이렇게 풍향 방향을 위로 해라 뭐 차가운 공기 아래로 다운하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뭐 그런 것들 그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저는 뭐 그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꼭 따라하지 않는 게 낫다. 차라리 그냥 위야 아니면 좌우 상하나 좌우로 그냥 움직이는 게 물론 걔도 움직이려면 걔도 동작시키는데 약간의 추가 전기가 약간의 들어가겠지만 그건 아주 약간이죠. 뭐 그런 것 같다. 내가 시원하고 체감 온도가 잘 어느 정도는 나와야지 실내 온도도 그만큼 좀 더 올려서 해도 본인이 쾌적함을 느끼는 거지. 위로 쏘면 내가 느끼는 쾌적함이 좀 별로예요. 위로 쏘아지니까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바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차가운 그 냉기를 그만큼 적게 먹거든요. 그거는 과학상 어쩌상 맞는 얘기긴 하지만 사람이 피부가 있고 신경이 있고 한데 체감 온도를 느끼는 사람인데 그건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닐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런저런 이만저만 자린고비 절약할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작 에어컨만 갖다가 전기 절약이 되느냐라는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니라고요. 에어컨만 전기를 쓰나? 집에 많은 전기를 쓰는 전기 제품이 있습니다. 전기 나가면 조선시대로 가는 거예요. 전기 요금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만저만하게 돌리면 전기 요금이 한 달 정도 이렇게 돌리면 이만큼 나오겠네 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면 이거보다는 좀 더 아끼자 이 에어컨을 그런 제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정도네? 그럼 뭐 이 정도로 계속
냉방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게 이제 기준점이 어느 정도 생길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집에 다른 것도 많이 쓰니까. 다른 거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상시처럼 쓰고 있는 거는, 쓰는 전기는 아예 안 쓸 수가 없잖아. 아무튼 우리가 한국전력공사 한전에 들어가면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전기요금 그 계산기가 있어요. 뭐 주택용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전기 막 농사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건 뭐 이게 주택용 저압 고압 있어요. 상가는 삼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들 많죠. 삼상 380V로 들어오는 것들 많아요. 큰 에어컨이죠, 삼상 에어컨. 보면 고압으로 체크하는 경우가 보통은 아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낮은 저층 아파트는 저압으로 보면 되고요. 전기실도 따로 없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냥 가정집처럼. 근데 어느 정도 이제 5층 이하 옛날 아파트 아니고 이게 규모 있는 데는 보통 전기실도 다 있고, 거기는 고압이에요. 22,900V로 일단 전기실로 들어와서 거기서 분배를 하게 돼 있죠. 삼상으로 가야 될 전기는 엘리베이터 모드 가고, 세대 단상으로 뽑아서 세대로 또 다시 가죠. 뭐 체크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다자녀 뭐 이렇게 장애인들 이거 체크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걸 체크를 하시고, 일별 체크 혹은 일별 일정하게 쓰지 않는 분은 한 뭐 일주일 정도를 체크를 해놓든, 전기 계량기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아파트에는 뭐 EPSC나 이런 데 있어요. 모르면 관리실에 물어보세요. 어디 붙어있나. 아니면 관리실에 문의해도 돼요. 내가 얼마큼 썼느냐, 일주일 동안. 아니, 일일간 얼마 썼느냐. 그냥 일반 주택에는 이렇게 전기 계량기가 있어요. 밖에 달려있을 거예요, 아마. 그 킬로와트시예요. 킬로와트시.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킬로와트시까지만. 그거를 체크를 해놓고, 일정 시간이어야죠. 12시 체크해서 뭐 다음날 오전 12시 체크든. 그렇게 해서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별 체크만 해도 될 거예요. 어제 거, 오늘 거, 그 시간에서 빼보면 되겠죠. 이제 그 킬로와트시 나온 거, 그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란 말이에요. 나는 일별이 약간씩 다르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체크하면 되겠지. 일주일 정도 그 시간 후에 잘 달리게 체크해놔야 되겠지. 그 차이를 보고 곱하기 일별은 30 하면 되겠고, 그죠? 한 달 요금이 전기요금 한 달 요금으로 나오니까 일주일이라면 곱하기 4 정도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예측되는 우리 집에 사용하는 전기 킬로와트시가 얼마나 되느냐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체크한 거에다가 킬로와트시 값을 넣으시라고요. 그리고 계산 버튼 누진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또 이제 나중에는 계절별로 이렇게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 번 지금 바뀌어 왔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난 자린고비 이거 너무 많아. 좀 더 줄여야지 뭐 어떡하겠어. 다른 전기라도 줄이라고. 에어컨을 이미 줄였으면 다른 전기를 좀 줄여봐요. 열을 많이 내는 것들은 전기를 많이 먹는 것들이잖아요. 뭐 헤어드라이어, 뭐 인덕션, 그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 밥통 취사 때도 에어를 많이 쓸 때 아니에요. 취사 때도 그렇고, 항상 많이 쓰고 있는 보온이죠. 밥통 보온. 그것도 뭐 너무 길 시간 하지 말고 꺼요. 전자레인지로 잠깐 데피든. 그 전기 제품, 전자제품에 나와 있는 소비 전력은 1시간을 썼을 때의 소비 전력량으로 그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자레인지를 뭐 1시간씩 돌리나? 이제 짧게 돌리는 거라고. 걔는 물론 이제 시간당으로 따졌을 때의 소비 전력이 굉장히 높지만, 짧게 돌리는 거라면 긴 시간 보온하는 것보다 보이죠. 전기를 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밥을 그렇게 잠깐 데필 수도 있는 거고. 그래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보자. 삶는 세탁기, 그 온도 높여가지고 일부러 전기로 데펴갖고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하고 봐요. 뭐 세탁 건조기, 이것도 다 더운 바람으로 해서 하는데 열로 이용하는 거라고. 전기를 열로 바꾸면은 그거는 전기를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줄여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입니다. 미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